강원도 훈련소. 섭씨 38도의 폭염 속 땀에 젖은 군복을 입고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악명 높은 조교 강기훈이 소리쳤죠. 군복이 젖었으면 벗어. 감기 걸리겠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벗고 서 있어. 말렸다가 다시 입으라고. 조교님, 그건 뭐? 내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왕이다. 내 말이 곧법이고. 윤아가 단호히 거부하자 그는 곧바로 로프를 꺼냈습니다. 순식간에 속옷 차림으로 기둥에 묶여버린 윤아. 병사들은 킥킥 웃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고개 들어. 당당하게 서 있어. 조롱 속에서도 윤아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윤아의 신상카드에 적힌 이름 정강호. 전직 작전사령관, 3스타 장군. 뭐야? 장군 딸이라고? 빽 있는 년이었네.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르르.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훈련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상도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해발 800m 고지에 자리 잡은 육군 훈련소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령 소리가 산자락을 울렸죠. 하나, 둘, 하나, 둘. 24살 정윤아는 다른 여군 후보생들과 함께 뛰고 있었어요. 아, 정윤아, 뒤처지지 마. 앞서 뛰던 동기가 소리쳤습니다. 윤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조를 마쳤어요.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윤아의 군복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진짜 끈적해. 이거 언제 마르지? 동기들이 불평을 쏟아냈어요. 윤아는 말없이 젖은 군복을 빨래줄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지만 산바람이 불어와 금세 마를 것 같았어요. 그때 옆에서 군복을 널던 동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윤아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나는 벌써 포기하고 싶은데.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동기였어요.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 윤아와 가장 친했죠. 뭐가 대단해요?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말고 내 힘으로 버티겠다. 이미 수없이 되뇌었던 다짐이었어요. 윤아에게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버지가 정강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강호 69살. 전직 작전사령관 출신 3스타 장군이자 현재 국방부 특임 감사관. 군내에서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 최전방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공을 세웠고 장성 진급 후에는 군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윤아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입대 지원서를 작성할 때도 동기들과 처음 만났을 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수진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공무원이세요. 누군가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윤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국방부 특임 감사관도 넓게 보면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겠다. 부럽네. 수진이 부러워했죠. 윤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안정적이라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바빴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주말에도 긴급 상황이라며 부대로 나가곤 했어요. 집에 있을 때조차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잠깐만, 윤아야.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유나는 어느새 혼자서도 모든 걸 해내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아버지가 오지 못할 때도 친구들 아버지처럼 놀아주지 못할 때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유나도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넌 왜 군대 왔어?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요즘 여자들 군대 안 와도 되는데.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군 지원 이야기를 했을 때 정강훈은 깜짝 놀랐거든요. 유나야, 굳이 군대까지 갈 필요 없어. 아빠가 다른 좋은 일자리 알아봐 줄게.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힘으로요. 정강훈은 그때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특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그래도 유나야, 군대는 생각보다 힘든 곳이야.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원했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말이죠. 그냥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유나가 수진에게 대답했어요.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다. 나도 그런 이유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유나야. 수진이 유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빨래줄에 걸린 군복을 바라봤습니다. 햇볕에 서서히 마르고 있는 군복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죠. 아버지 이름 말고 내 힘으로 버티겠다. 유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자신만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로부터 사흘 후 강원도 훈련소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였어요.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죠. 더워서 훈련 못하겠다고? 그럼 집에 나가. 조교 강기훈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32살의 강기훈은 이 부대에서도 특히 악명 높은 조교였어요. 신병들을 괴롭히는 걸 재미로 여기는 타입이었죠. 유나는 동기들과 함께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군복은 이미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다른 후보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숨이 턱턱 막혔지만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정유나, 갑자기 강기훈이 유나를 불렀어요. 내가 대장인 것 같던데? 앞으로 나와. 유나는 당황했지만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기훈은 비웃는 표정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군복 다 젖었네. 이렇게 축축한 걸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겠어. 괜찮습니다. 유나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강기훈의 다음 말에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벗고 서 있어. 말렸다가 다시 입으라고.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후보생들도 심지어 다른 조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거든요. 조교님, 그건 유나가 말하려고 했지만 강기훈이 막았습니다. 뭐, 내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거야? 강기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기서 내가 왕이다. 내 말이 곧 법이고. 유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강기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XX가 진짜? 그는 갑자기 훈련용 로프를 가져왔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강기훈은 유나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군복 상의를 벗겼어요. 유나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조교들은 그저 지켜만 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와줘. 강기훈이 다른 조교에게 소리쳤어요. 결국 유나는 속옷 차림으로 훈련장 한가운데 기둥에 로프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팔과 허리를 단단히 묶어서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 좀 시원하지? 강기훈이 비웃었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좋겠네. 주변 남자 병사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야, 정유나. 강기훈이 다시 소리쳤어요. 고개 들어.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강기훈은 더욱 흥미진진해했습니다. 오, 정신력은 대단하네. 그런데 말이야. 강기훈이 유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너 뭔가 특별한 게 있지? 다른 신병들과는 확실히 달라. 그때 한 고참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조교님, 이거 확인해 보세요. 병장이 들고 있던 건 유나의 개인 신상카드였어요. 거기에는 긴급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강우라는 이름과 함께 말이죠. 정강우? 강기훈이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다른 조교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혹시 국방부 그 정강우 감사관 아닐까요? 전직 작전사령관 출신 3스타. 강기훈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그는 유나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빽 있는 년이었네.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밝혀지다니. 아니에요. 유나가 외쳤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았다고? 강기훈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럼 뭐야? 아빠 모르게 몰래 왔다는 거야?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정강우에게는 군 입대를 알렸지만 특별 대우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좋네. 강기훈이 손뼉을 쳤어요. 빽 있는 년이라 더 재밌겠다. 3스타 장군 딸이 이 꼴이라니? 이거 완전 대박이네.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장군 딸이래? 3스타면 완전 높은 거 아냐? 그런데 왜 저런 꼴을? 강기훈은 더욱 신이 났어요. 아, 사진 더 찍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병사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유나는 절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발, 유나가 간신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 일과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강기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더 신나겠네. 아빠도 모르는 사이에 딸이 이런 꼴 당하고 있다니? 그때 한 병사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조교님, 이거 단체 채팅방에 올릴까요? 당연하지. 강기훈이 즉시 대답했어요. 이런 재밌는 거 혼자 보면 어떡해?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만의 힘으로 해내겠다던 다짐도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지 않겠다던 각오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나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딸깍.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2번, 3번. 병사들이 일제히 윤아의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속옷 차림으로 기둥에 묶인 채 서 있는 윤아의 모습을 말이죠. 야, 이거 대박이다. 한 병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쓰리스타 장군 딸이 이런 꼴이라니. 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기훈은 더욱 신이 났어요. 아, 각도 바꿔서 더 찍어. 얼굴도 잘 나오게. 그는 마치 사진 촬영을 지시하는 감독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병이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게 눈에 띄었어요. 이태경이라는 22살 신병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을 때 유독 이태경만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어요. 이태경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찍힌 영상을 확인했어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여군 후보생이 속옷 차림으로 묶여있는 모습, 그리고 그걸 비웃으며 찍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까지. 이건 너무하다. 이태경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평소에도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태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에 개입하면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국방부 익명 제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군에서는 부정행위나 가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태경은 영상을 첨부하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군 후보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교가 여군을 강제로 탈의시키고 로프로 묶어 전시하듯 세워두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이태경은 신중하게 글을 작성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해당 여군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신 신고합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이태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태경의 행동은 곧 발각되었어요. 다른 병사가 우연히 이태경의 핸드폰 화면을 봐버린 거였습니다. 아, 이태경, 너 뭐 하는 거야? 병사 김상철이 소리쳤어요. 혹시 지금 신고한 거야? 이태경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신고했어. 이건 잘못된 거야. 뭐라고? 김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얘들아. 이태경이 우리 내부 일 신고했다. 순간 생활관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일제히 이태경을 둘러쌌어요. 야, 너 미쳤어? 병사 박준호가 화를 냈어요. 우리끼리 있었던 일을 왜 밖에 알려? 뒤통수 친 거 아냐? 다른 병사도 거들었어요. 괜히 문제 키워서 우리 다 죽이려고? 이태경은 위축되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건 배신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문제라고. 사람답게 사는 문제? 김상철이 비웃었어요. 군대가 뭔 줄 알아? 여기서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야? 그래도 선은 있는 거 아냐? 이태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자를 저렇게 묶어놓고 구경하는 게 정상이야? 병사들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누군가 이태경의 어깨를 밀쳤어요. 아, 너 때문에 우리 다 조사받으면 어떡할 거야? 맞아. 괜히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져. 다른 병사도 거들었어요. 이태경은 둘러싸인 채로 말했어요.
그럼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잘못한 건 우리잖아. 그 순간 김상철이 이태경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어요. 아, 입 다물어. 김상철이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우리한테 설교야? 다른 병사들도 이태경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주먹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아프다고 하면서 왜 이런 짓 해? 병사들이 이태경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어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망하는 거 알아? 이태경은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났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유나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강기호는 만족스러워하며 유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쓰리스타 장군 딸이 이런 꼴이라니 정말 볼만하네. 강기훈이 비웃었어요. 아빠가 알면 뭐라고 할까? 유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태경이 신고했다고? 고마워. 하지만 이제 너도 위험해졌어. 그때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훈련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강기훈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내일도 있으니까 기대해. 그는 유나를 풀어주며 악독하게 웃었어요. 쓰리스타 딸과의 재밌는 시간은 이제 시작이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이제 정말로 지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있는 사이버 보안실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에 새로운 신고가 접수된 거였어요. 당직 근무자가 확인해 보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대변인실에 즉시 보고해야겠어. 당직자가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시각인지라 내일 아침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국방부 대변인실. 담당 직원이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 속에는 여군 후보생이 속옷 차림으로 로프에 묶여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한데.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제보자 신상 정보를 확인하던 중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긴급 연락처에 적힌 이름이 바로 정강우였던 거예요. 정강우 감사관?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국방부 핵심 인사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직원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는 차관보까지 올라갔습니다. 차관보는 영상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완전 골치 아프네. 차관보가 중얼거렸어요. 정강우는 군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국방부 전체가 시끄러워질 게 뻔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강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69살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관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들어오세요. 정강우가 대답했어요. 비서관이 들어오더니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비서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강우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면 속에는 줄에 묶인 유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정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수많은 전장을 겪어온 그였지만 이런 충격을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익명 제보로 들어온 영상입니다. 피해자가 비서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나다. 정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의 딸이 속옷 차림으로 기둥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강호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어요. 태블릿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헬기 준비하세요. 강원도로 출발합니다. 감사관님, 잠깐만요. 비서관이 황급히 말렸어요. 차관보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차관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차관보는 평소에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강우 형, 차관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둘은 사관학교 동기였거든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앉을 시간 없어. 정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 딸이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죠. 차관보가 정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이 직접 움직이면 사적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사적 개입? 정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딸이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사적 개입이라고? 아니에요, 형. 차관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유나가 피해를 당한 건 맞아요. 하지만 형이 감사관 신분으로 직접 개입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쓰리스타 장군이 딸 일로 부대를 뒤흔들었다는 소문이 날 거예요. 소문이 나든 말든 정강우가 고함을 쳤어요. 군이 흔들리든 말든 내 딸이 묶여 있어. 차관보는 정강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냉정해야 했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우리가 적절히 처리할게요. 해당 부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조사관? 정강우가 비웃었어요. 조사관 파견하는 동안 내 딸은 또 당하고 있을 거 아냐.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유나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정강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차관보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성급하게 행동해서 유나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강우가 다시 태블릿을 봤어요. 유나의 굴욕적인 모습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형, 저를 믿으세요. 차관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직접 챙기겠어요. 절대 덮고 가지 않을게요. 하지만 정강우는 알고 있었어요. 차관보의 적절한 처리가 뭘 의미하는지 말이죠. 결국 조용히 무마시키고 넘어가려 할 게 뻔했습니다. 알겠어. 정강우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틀만 기다릴게. 이틀 안에 해결 안 되면 내가 직접 움직여. 고마워요, 형. 차관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틀이면 충분해요. 정강우가 나간 뒤 차관보는 즉시 비서를 불렀어요. 강원도 그 부대에 연락해서 조용히 무마하라고 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차관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강우, 내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겠어.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완전히 묻어버릴 계획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정강우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강원도 훈련소는 더욱 뜨거운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였어요. 하지만 조교 강기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정윤아, 강기훈이 유나를 불렀어요. 어제 재밌었지? 오늘은 더 재밌을 거야. 유나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동기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애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애들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오늘도 군복이 젖었네? 강기훈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제 누군가 고자질을 했더라고.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태경이 신고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강기훈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윗선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 쓰리스타 장군 딸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유나는 절망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강기훈이 계속 말했어요. 백 믿는 여군이라며? 그럼 오늘은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강기훈은 다시 훈련용 로프를 가져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유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또다시 속옷 차림으로 기둥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했어요. 강기훈이 유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한 거였습니다. 무릎 꿇어라. 강기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쓰리스타 장군 딸이 얼마나 당당한지 보자. 안 합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한다고? 강기훈이 유나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무릎 꿇으라고. 유나는 고통스러웠지만 버텼어요. 하지만 계속된 폭력에 결국 무릎이 꺾였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유나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이제야 좀 보기 좋네. 강기훈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쓰리스타 장군 딸도 결국은 이 꼴이구나. 주변 병사들은 이번엔 웃지 않았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너무 잔혹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생각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국방부에서는 차관보가 정강호의 출장을 맡고 있었어요. 정강호가 강원도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였죠. 감사관님, 국정감사 준비 회의입니다. 비서관이 말했어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정강호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직책상 빠질 수 없는 회의였거든요. 끝나는 대로 바로 갑니다. 물론입니다. 비서관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최대한 길게 끌어야 한다는 차관보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정강호는 초조해했어요. 시계를 계속 쳐다보며 회의가 언제 끝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차관보가 정강호에게 물었어요. 정강호는 대충 대답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유나 생각뿐이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나가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관님 집중해 주시죠. 차관보가 다시 말했어요. 이건 중요한 안건입니다. 정강호는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 차관보가 막았습니다. 형,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차관보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정강호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황이었어요. 직책상 회의를 중간에 나갈 수도 없었고 차관보가 의도적으로 회의를 늘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XXE. 정강호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훈련소에서는 유나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몇 시간째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다리가 저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강기훈은 계속 괴롭혔어요. 야, 고개 들어. 강기훈이 소리쳤어요. 당당하게 보라고. 유나가 고개를 들자 강기훈이 비웃었어요. 이게 쓰리스타 장군 딸의 위엄이야? 완전 볼품없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훈련소에는 착륙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강우가 타고 올 예정이었던 헬기였지만 차관보의 지시로 회항한 거였어요. 아빠가 온다던데? 강기훈이 조롱했어요. 언제 와? 딸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유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제발, 유나가 간신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그만? 강기훈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쓰리스타 장군 딸의 진짜 실력을 봐야지. 병사들은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처음에는 재밌어 했지만 이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절망에 빠졌어요. 아버지도 오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해내겠다던 다짐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10시 서울 한남동에 있는 정강호의 집.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정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유나의 어릴 적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나야. 정강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유나는 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격리하는 모습이 앙증맞았어요. 그때 정강호는 유나에게 말했었죠. 유나야,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되렴. 하지만 남을 괴롭히는 강함이 아니라 남을 지켜주는 강함으로. 하지만 지금 유나는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강호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헌병 장교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헌병 장교가 정중하게 격려했어요. 김태준 중령입니다. 김태준? 정강우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 육사 48기 김태준. 내가 왜 여기에? 김태준은 정강우가 작전사령관 시절에 직속부하로 일했던 장교였어요. 당시 정강우가 아끼던 부하 중 하나였죠. 들어와. 정강우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차라도 한잔하자. 거실에 앉은 김태준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유쾌했던 그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군님.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나 소위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헌병대에도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상이 이미 여러 곳에 퍼졌거든요. 정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유나의 치욕적인 모습이 퍼지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김태준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정강우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김태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내일 아침부터 언론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했거든요. 정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론에까지 알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였습니다. 차관보는 뭐하고 있는 거야? 정강우가 화를 냈어요. 조용히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김태준이 말을 멈췄어요. 차관보님이 오히려 이 일을 덮으려고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대에 압력을 넣어서 입단속을 시키고. 뭐라고? 정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덮으려고 한다고?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덮기에는 늦었어요. 정강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유나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윗선에서는 덮으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김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는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 나서셔야 합니다. 아버지로? 정강호가 김태준을 바라봤어요. 네.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군의 위계 질서와 절차를 지키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사이에 유나 소위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강호는 말이 없었어요. 김태준의 말이 맞았거든요. 더군다나 김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내일이면 언론에도 뜹니다. 그때가 되면 더욱 복잡해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면 정강호가 고민했어요. 사적 개입이라고 할까요? 김태준이 정강호의 말을 가로챘어요. 장군님, 이미 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나 소희가 장군님의 딸이라는 게 알려진 이상 공적인 처리는 불가능해요. 정강호는 김태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이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윗선은 막으려 하지만 먼저 가시면 됩니다. 먼저 간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은밀히 헬기를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정강호는 놀랐어요. 내가 헬기를? 네. 김태준이 설명했어요. 헌병대 예비용 헬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정기점검 비행이라고 해놨어요. 정강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유나를 생각하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정강호가 김태준을 바라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김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군님, 제가 임관 초기에 힘들어할 때 누가 도와주셨죠? 그때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정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지. 맞습니다. 김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유나 소희는 지금 가장 약한 상황에 있어요. 아버지인 장군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정강호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계급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나는 장군이 아니다. 정강호가 중얼거렸어요. 딸의 아버지다. 김태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새벽 5시에 용산 헬기장에서 만나시죠. 고맙다, 태준아. 정강호가 김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김태준이 나간 뒤 정강호는 정복을 꺼내 입었어요. 하지만 계급장은 달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정강호 장군이 아니라 정윤아의 아버지로서 갈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였습니다. 새벽 5시 강원도 훈련소는 여전히 폭염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생활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에도 강기훈의 괴롭힘이 계속되었거든요. 온몸이 아팠지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윤아, 강기훈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어요. 나와.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꾹 참았어요. 다른 동기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장으로 나간 유나를 보고 강기훈이 비웃었어요. 오늘도 빽 있는 아가씨 대접받고 싶어? 아닙니다.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소리가 안 들려. 강기훈이 고함을 쳤어요. 아닙니다.
유나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강기훈은 만족스러워하며 다시 로프를 가져왔어요. 좋아. 그럼 오늘도 특별 훈련이다. 유나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어차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윗선도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였어요. 다시 한번 속옷 차림으로 기둥에 묶인 유나. 하지만 오늘은 더 심했어요. 강기훈이 유나를 무릎 꿇게 한 뒤 고개까지 숙이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쓰리스타 장군 딸의 모습이야. 강기훈이 주변 병사들에게 소리쳤어요. 완전히 굴복했네. 병사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너무 잔혹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말고 내 힘으로라던 다짐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르르.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훈련소 근처로 헬기가 지나가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병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거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강기훈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검은색 군용 헬기 한 대가 훈련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뭐지? 강기훈이 중얼거렸어요. 오늘 헬기 훈련 있었나? 헬기는 훈련장 한가운데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거센 바람이 일어나 모래와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병사들이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뭐야? 강기훈이 당황했어요. 예정에 없던 헬기 착륙이었거든요.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정강우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군복은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없었거든요. 어깨에 달려야 할 별도, 가슴의 부대 마크도 모두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강기훈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헬기에서 내린 남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강훈은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로프에 묶여있는 유나의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강훈은 헬기 쪽으로 돌아가 좌석에 뭔가를 올려놓았어요. 바로 자신의 계급장들이었습니다. 쓰리스타를 의미하는 별 3개, 그리고 각종 훈장들을 모두 좌석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유나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장군이 아니다. 정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엄이 넘쳤어요. 속옷 차림으로 묶인 내 딸의 아버지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강우가 헬기에서 내린 헌병들에게 손짓했어요. 헌병, 조교와 중대장 즉시 연행하라. 네. 헌병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움직였어요. 강기훈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잠깐, 당신이 누군데?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정강우의 눈빛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나는 정강우다. 정강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윤아의 아버지. 강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강우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전설적인 쓰리스타 장군, 현재 국방부 특임 감사관. 장군님, 강기훈이 황급히 경례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강우는 경례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장군이 아니라고 했다. 헌병들이 강기훈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수갑을 채우며 연행하는 모습을 병사들이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강우는 유나에게 다가가
로프를 풀어주었어요. 유나야, 괜찮아?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왜 오셨어요? 제가 혼자 하겠다고.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 정강우가 유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정강우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유나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정강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가 늦었어. 훈련장의 모든 병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정강우는 헌병 중령 김태준에게 말했어요. 나머지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해. 알겠습니다.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정강우가 다시 유나를 바라봤어요. 이제 집에 가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 500명이 넘는 군 간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은 정군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강단 위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정윤아였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선 윤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아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여군 인권교육 강사 정윤아 소위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예의상 하는 박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였습니다. 윤아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았어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전 저는 강원도 한 훈련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윤아가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교에 의해 강제로 탈의당했고 로프에 묶여 전시물처럼 세워졌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윤아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윤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잘못된 건 저가 아니었어요. 윤아는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군은 약자가 아닙니다. 동등한 군인입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모독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뒤쪽 자리에서 정강우가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자랑스러웠거든요. 줄에 묶인 건 제 몸뿐이었습니다. 윤아가 힘주어 말했어요. 하지만 제 신념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성도 묶이지 않았어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히 여군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윤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힘으로만 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정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전쟁보다 딸의 눈물이 더 두려웠다. 윤아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날 아버지가 헬기를 타고 오셨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된 거니까요.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윤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는 장군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고.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말이에요. 윤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남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박수였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조교는 지금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도 한때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 군인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강당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유나의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유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러분의 부하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을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유나는 청중석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훈련은 강하게 만드는 거지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더 강해집니다. 그때 한중령이 손을 들었어요. 소위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나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군에 복무하실 건가요? 중령이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그동안 많이 고민했던 문제였거든요. 네. 유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후배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청중석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기립박수였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군이 배운 건 훈련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유나가 힘주어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존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박수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정강훈은 뒤에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유나는 이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니, 원래 강했는데 이제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유나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정강훈은 조용히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수고했어, 유나야. 아버지.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제 힘으로 해낸 것 같아요. 정강우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맞아. 이제 진짜 내 힘이야.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강우는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뭐요? 유나가 반문했어요. 군대 온 거. 정강우가 설명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강우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딸이 정말 강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진정한 강함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거였어요. 그렇게 정윤아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존중받는 군대, 강하지만 따뜻한 군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아버지 정강우가 계급장을 내려놓고 오늘 나는 딸의 아버지라고 한순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유나 역시 존중받는 사람이 더 강해진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려요.